늦은 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낡은 골목길 어귀에는 24시간 편의점, 별빛 편의점의 밝은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달콤한 과자 냄새, 그리고 쌉쌀한 커피 향이 뒤섞여 코끝을 스쳤다. 박지은은 지친 몸을 이끌고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창백했지만 맑고 투명한 눈빛에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힘겹게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아픈 엄마와 어린 아들 김민준의 병원비와 생활비라는 무거운 짐이 그녀의 어깨에 놓여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준의 분유값을 계산하기 위해 지갑을 열었다. 지갑 속에는 달랑 몇 개의 동전뿐이었다. 그녀의 통장 장원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민준은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오늘따라 그의 분유는 바닥을 드러냈다. 지은은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그의 불덩이 같은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의 배고픔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아줌마, 민준이 분유 사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지은은 계산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희미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의 배고픔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계산대 직원은 지은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손님 돈이 모자라면 살 수 없습니다. 규정입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폐가 되니 빨리 계산하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얼굴에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다. 뒤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지은을 동정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지은은 절망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흐느꼈다. 이대로 민준을 굶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어떤 방법이든 민준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녀는 자신의 눈물과 수치심을 애써 숨기려 했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엄마의 전화였다. 엄마는 며칠 전부터 러시아에 있는 친척에게 급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두었다. 지은은 엄마에게서 러시아어로 된 메시지를 받았고 자신도 모르게 러시아어로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러시아어가 익숙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Да, мама, как ты? Нет, деньги еще не пришли. Я сейчас очень занята. Перезвоню тебе позже. 애웅 엄마. 괜찮아. 아니 돈 아직 안 왔어. 나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러시아어로 통화하며 전화기를 끊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러시아어 통화는 편의점 구석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한 남자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이현우. 신일그룹의 젊은 최고 경영자 CEO였다. 그는 낡은 코트를 입고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었다. 그는 오늘 막 끝난 중요한 사업 회의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그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심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었다. 현우는 지은의 러시아어 통화를 듣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경계심과 함께 과거의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지은의 러시아어 실력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녀의 러시아어 통화가 그에게 잊고 지냈던 어떤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현우는 지은을 향해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현우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러시아어 통화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현우는 지은의 뒤에 서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어떤 결의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은에게서 잊고 지냈던 어떤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 했다. 박지은은 이현우가 자신의 러시아어 통화를 들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현우의 발걸음은 그녀를 지나치지 않고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지은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당신 러시아어를 하는군요.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함께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제 고향이 러시아 쪽이라서요. 지은은 얼버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현우는 지은의 불안감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이현우다. 신일그룹의 CEO다. 당신의 러시아어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신일그룹의 CEO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일하는 편의점의 주인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 중 한 명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현우의 거대한 권력 사이에 놓인 간극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황당했지만 동시에 민준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자니요, 어떤 제안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자존심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개인 통역사 겸 비서 자리를 제안한다. 나는 당신의 뛰어난 언어 능력과 당신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마음에 든다. 당신은 나의 모든 사업을 이해하고 나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당신 아들의 치료와 양육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당신의 임무는 나의 모든 비밀을 지키고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현우의 제안에 경악했다. 통역사 겸 비서라니.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회장의 비서라니.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제안에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병든 아들 민준을 위해 주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자존심과 민준의 생명, 두 가지 저울 위에서 그녀는 결국 민준을 선택했다. 좋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속이지 마세요. 제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현우는 지은의 결심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최고의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부터 지은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신일그룹 본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그녀의 직책은 회장 비서실 소속 통역사 겸 특별 프로젝트 담당. 겉으로는 평범한 직책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현우 회장의 모든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녀는 최첨단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고 민주는 최고급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지은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현우 회장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우는 지은에게 그룹의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한 자료들을 건넸다. 박지은 씨, 당신은 우리 그룹의 모든 사업 분야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은 우리 그룹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우는 지은에게 엄청난 양의 자료를 넘겨주었지만 지은은 밤샘하며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숙지했다. 그녀는 뛰어난 학습 능력과 분석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녀의 러시아어 실력은 현우가 진행하는 해외 사업에서 큰 빛을 발했다. 현우는 지은의 뛰어난 능력과 꺾이지 않는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지은이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자신과 깊이 얽힌 복잡한 과거를 가진 여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지은의 눈빛에서 잊고 지냈던 어떤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지은의 눈에서 과거 자신이 겪었던 한 비극의 그림자를 보았다. 박지은은 이현우 회장의 비서 겸 통역사로 일하며 신일그룹 본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현우의 기대 이상으로 뛰어난 업무 능력과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녀의 능숙한 러시아어 실력은 이현우가 진행하는 해외 사업에서 큰 빛을 발했다. 이현우는 지은의 재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그는 지은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고독을 읽었다. 그는 지은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고 직감했다. 민주는 최고급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민주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매우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들의 숨겨진 의도나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는 불길한 기운이나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민주는 현우가 병실에 올 때마다 그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슬픔과 과거의 그림자를 읽었다. 민주는 현우가 자신에게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현우는 지은에게 신일그룹의 러시아 지사에서 발생한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몇 년 전 신일그룹의 핵심 기술이 러시아로 유출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진범은 밝혀지지 않았고 현우는 이 사건 때문에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를 잃었다.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끔찍한 비극이라고 생각했다. 지은은 기술 유출 사건의 자료들을 검토하며 밤샘했다. 그녀는 러시아어 자료들을 능숙하게 해석하고 복잡한 기술 보고서들을 분석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현우 회장의 아픔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료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쉐도우라는 코드명을 발견했다. 쉐도우는 과거 러시아 정보기관의 비밀 요원들이 사용하던 암호명이었다. 지은은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라 러시아의 어떤 거대한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민주는 병실에서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현우 회장의 차가운 슬픔을 느꼈다. 그는 현우 회장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주는 엄마와 현우 회장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기술 유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 애썼다. 민주는 현우의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남아있던 그 남자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 남자는 기술 유출 사건 현장에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주는 그 남자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려 애썼다. 그의 얼굴은 마치 어떤 가면을 쓴 듯 희미했지만 그의 눈빛은 잔혹했다. 민주는 그 남자에게서 강렬한 악의를 느꼈다. 지은은 민준이 본 기억들을 토대로 현우에게 그 남자의 특징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현우는 민준의 설명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민준이 설명하는 남자의 특징들은 과거 그가 의심했던 인물, 즉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신일그룹의 부회장 최진욱과 일치했다. 최진욱은 겉으로는 온화하고 친절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현우를 제거하고 신일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과거 러시아 마피아와 연루되어 있었다. 현우는 최진욱이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를 죽이고
기술 유출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복수심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최진욱의 모든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를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민준의 능력은 그에게 잊고 지냈던 진실의 실마리를 안겨주었다. 현우는 민준이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을 보호하고 그녀의 능력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진욱은 민준의 능력을 알지 못했지만 현우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그는 현우를 가만둘 수 없었다. 그는 최진욱의 최측근이자 신일그룹의 비서실장 김태식에게 연락하여 현우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김태식은 최진욱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잔인하고 냉혹한 인물이었다. 김태식은 현우의 사업적 약점을 찾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에 현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신일그룹의 주가를 조작하여 현우를 몰아내려 했다. 또한 그는 현우의 과거를 들춰내어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의 목표는 현우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신일그룹의 회장 자리를 최진욱에게 넘겨주는 것이었다. 지은은 현우의 곁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러시아어 실력을 이용하여 기술 유출 사건에 러시아 측 관련자들과 은밀하게 접촉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최진욱이 러시아 마피아와 결탁하여 기술 유출 사건을 조작했으며 현우의 여동생과 조카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최진욱의 야망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은은 이 모든 것을 현우에게 보고했다. 현우는 지은의 용기와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지은이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동반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다. 박지은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최진욱에게 복수하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혀냅시다.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지은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지은은 이현우 회장의 곁에서 최진욱 부회장과 김태식 비서실장의 추악한 음모를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민준의 특별한 능력과 지은의 러시아어 실력은 그들에게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현우는 지은의 용기와 민준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지은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함께 최진욱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현우 회장은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최진욱 부회장과 김태식 비서실장의 모든 행적과 신일그룹 내부의 수상한 움직임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그는 이강우 아저씨에게 연락하여 최진욱 부회장의 뒤를 봐주는 신일그룹 내부의 부패한 임원들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의 은인이기도 했기에 지은의 부탁에 흔쾌히 응했다. 지은은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된 러시아어 자료들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비밀 요원들이 사용하던 암호명 섀도우가 최진욱 부회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최진욱은 과거 러시아 마피아와 결탁하여 신일그룹의 핵심 기술을 러시아로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현우의 여동생과 조카를 살해했던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최진욱의 야망 때문이었다. 그는 현우를 제거하고 신일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최진욱 부회장은 지은과 이현우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지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고 이현우 회장에게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 아드님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현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최진욱은 민준의 생명을 담보로 현우를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은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최진욱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현우 회장과 지은은 민준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진욱 부회장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진욱 부회장의 개인 컴퓨터와 신일그룹의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현우 회장은 이 틈을 이용하여 최진욱 부회장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거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그들은 또한 최진욱 부회장과 김태식 비서실장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찾아냈다. 그 안에는 기술 유출 사건을 조작한 음모, 그리고 현우의 여동생과 조카를 살해한 계획까지 낱낱이 담겨 있었다. 최진욱 부회장은 지은과 이현우 회장의 끈질긴 추적과 민준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지은과 민준, 그리고 이현우 회장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의 병든 몸을 이용하여 그를 제거하려 하거나 혹은 이현우 회장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지은은 최진욱 부회장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현우 회장과 함께 최진욱 부회장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민준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박지은은 이현우 회장과 함께 최진욱 부회장의 마지막 공격에 대비했다. 그들은 최진욱이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에 그의 모든 죄를 밝혀내고 그를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현우는 지은의 곁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진욱과 그의 비서실장 김태식의 숨겨진 감정과 거짓말을 간파하며 현우에게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최진욱 부회장은 현우와 지은의 끈질긴 추적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최진욱은 현우와 지은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신일그룹의 핵심 기술을 파괴하고 현우와 지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박지은 내녀는 러시아에서 넘어온 보잘것없는 계집의 주제에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다니. 내 놈의 능력은 이제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현우 내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최진욱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치며 자신의 최측근인 김태식에게 현우와 지은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김태식은 최진욱의 지시를 받고 신일그룹의 핵심 서버에 대규모 악성 코드를 심었다. 악성 코드는 신일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모든 데이터를 파괴할 예정이었다. 동시에 김태식은 언론의 현우와 지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을 섀도우라는 러시아 조직의 잔당으로 몰아가려 했다. 지은은 김태식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신일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를 감지했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악성 코드가 완전히 실행되기 전에 그것을 막아야 했다. 지은은 현우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 회장님, 김태식 부사장이 신일그룹의 시스템에 대규모 악성 코드를 심었어요. 이대로 두면 우리 회사는 파멸할 거예요. 그리고 저와 회장님을 섀도우의 잔당으로 몰아가려 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현우는 지은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최진욱과 김태식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다. 지은 씨,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일그룹을 지키고 그들의 죄를 세상에 밝혀낼 것입니다. 현우의 눈빛은 지은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정의를 향한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현우와 지은은 신일그룹의 핵심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었지만 이미 악성 코드의 영향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지은은 서버에 직접 연결하여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방어벽을 재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김태식에게 포착되었다.
김태식은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너희 모두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김태식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현우와 지은에게 총을 겨눴다. 현우는 지은을 보호하며 김태식의 사병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사병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지은은 현우의 옆에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데 몰두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때 지은의 동생이자 과거 러시아에서 함께 활동했던 김민혁이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민혁은 지은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과거 러시아 정보기관의 요원이었으며 해킹 능력과 전투 기술이 뛰어났다. 누나 내가 도울게. 민혁은 김태식의 사병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막아섰다. 그는 지은이 악성 코드를 제거할 시간을 벌어주려 했다. 민혁은 사병들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는 뛰어난 격투 실력과 해킹 기술을 이용하여 사병들을 제압했다. 그는 서연이 작성한 악성 코드 분석 보고서와 김태식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김태식은 민혁의 저항에 분노하며 그에게 총을 겨눴다. 이놈 감히 날 막아 죽어라. 탕 하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총알은 민혁의 어깨를 관통했다. 민혁아, 지은은 절규했다. 민혁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의 손에는 지은이 작성한 악성 코드 분석 보고서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누나, 진실을 꼭 밝혀야 해요. 민혁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민혁의 희생은 지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불타는 복수심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민혁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김태식과 최진욱의 모든 죄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현우는 지은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며 함께 복수를 맹세했다. 지은은 민혁의 죽음에 분노하며 자신의 모든 능력을 한 곳에 집중했다. 그녀는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동시에 김태식의 모든 컴퓨터와 통신 장비를 해킹하여 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김태식과 최진욱의 모든 불법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태식은 지은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다. 그의 컴퓨터 화면이 알 수 없는 코드들로 뒤덮였고 그의 통신 장비는 먹통이 되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김태식은 절규했다. 그는 자신이 파멸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이강우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이강우 아저씨는 현우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최진욱과 김태식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은 김태식과 그의 사병들을 모두 체포했다. 김태식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지은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현우는 지은을 꽉 안아주었다. 지은은 민혁의 희생에 흐느꼈지만 현우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혁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손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박지은은 김민혁의 희생 앞에서 흐느꼈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민혁의 시신 옆에서 그가 목숨 걸고 지켜낸 증거가 담긴 USB를 움켜쥐고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경찰 특수부대는 김태식 비서실장을 포함한 모든 사병들을 체포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이현우 회장은 지은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며 안도했다. 이현우 회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김태식의 USB에 담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언론과 경찰에 직접 나섰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이현우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김태식 비서실장의 추악한 범죄와 신일그룹 내부의 부패 네트워크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의 사고 배후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했다.
그는 USB에 담긴 모든 증거, 즉 신일그룹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최진욱과의 불법 거래 기록,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언론은 이현우 회장의 폭로에 일제히 들끓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IT그룹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김태식 비서실장의 잔혹함과 최진욱 회장의 비열함에 분노했고 이현우 회장 가족의 비극에 애도를 표했다. 최진욱 회장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명성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이현우 회장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넥서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의 모든 사업은 마비되었다. 결국 최진욱 회장과 김태식 비서실장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이현우 회장과 지은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이현우, 박지은, 내 놈들이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내 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최진욱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이현우 회장과 지은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넥서스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최진욱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공범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낱낱이 공개되었고 사회는 이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지만 동시에 오랜 병폐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현우 회장은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남아있었다. 지은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김민혁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은은 김민혁의 죽음이 신일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지은의 능력과 용기가 언론에 알려지자 세상은 그녀를 코드의 여왕 버시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지은의 능력이 어떻게 신일그룹을 위험에서 구하고 최진욱의 비리를 밝혀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은은 자신의 능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현우 회장과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최진욱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이현우 회장과 지은을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이현우 회장과 지은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현우 회장은 최진욱 같은 악의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지은은 이현우 회장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현우 회장과 박지은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김태식 비서실장과 최진욱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최진욱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지은의 용기와 현우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최진욱 회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지은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지은과 현우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최진욱 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지은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현우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신일그룹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그리고 현우 회장의 여동생과 조카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현우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김태식 비서실장이 어떻게 최진욱 회장의 하수인으로 신일그룹에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최진욱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최진욱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은과 현우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은이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은은 최진욱 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최진욱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최진욱 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최진욱 회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넥서스 그룹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김태식 비서실장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최진욱 회장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현우 회장과 지은을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현우 회장과 지은에게 최종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신일그룹의 핵심 기술을 파괴하고 현우 회장과 지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이현우 회장은 최진욱 회장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현우 회장과 지은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민혁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계획을 지원했다. 어느 날 신일그룹 본사에 익명의 해킹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최진욱 회장이 감옥 안에서 지시한 마지막 공격이었다. 악성 코드는 신일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핵심 데이터를 파괴하려 했다. 동시에 최진욱 회장은 언론에 현우 회장과 지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이 쉐도우라는 러시아 조직의 잔당이라는 거짓 증언을 퍼뜨렸다. 이현우 회장과 지은은 신일그룹 본사의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은 이미 악성 코드의 영향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지은은 서버에 직접 연결하여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최진욱 회장이 심어놓은 마지막 방어벽을 뚫으려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최진욱 회장의 최측근인 전직 요원들이 서버실로 들이닥쳐 현우 회장과 지은을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현우 회장과 지은이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현우 회장은 지은을 보호하며 요원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요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지은은 현우 회장의 옆에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데 몰두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때 이강우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이강우 아저씨는 현우 회장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최진욱 회장의 마지막 공격을 예상하고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은 요원들을 제압하고 현우 회장과 지은을 보호했다. 지은은 마지막 힘을 다해 최진욱 회장의 모든 시스템에 접근하여 그의 악성 코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최진욱 회장의 모든 거짓말과 음모를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하늘로 던졌다. USB와 서류들은 서버실 바닥에 흩뿌려졌다. 이현우 회장과 박지훈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김태식 비서실장과 최진욱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최진욱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지은의 용기와 현우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민주는 병실에서 엄마와 이현우 회장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강인하게 수술을 견뎌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민주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이현우 회장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지했다. 민주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최진욱 회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지은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지은과 현우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최진욱 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지은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현우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신일그룹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그리고 현우 회장의 여동생과 조카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현우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김태식 비서실장이 어떻게 최진욱 회장의 하수인으로 신일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최진욱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최진욱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은과 현우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은이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은은 최진욱 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최진욱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최진욱 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최진욱 회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넥서스 그룹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김태식 비서실장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민주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엄마와 이현우 회장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민주는 엄마의 사랑과 희생을 평생 잊지 않았다. 그는 엄마처럼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현우 회장은 신일그룹의 CEO로서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최진욱과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이현우 회장은 지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지은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절박한 거래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실현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민준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지은은 신일그룹의 사회공헌 재단 이사로 임명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비리와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데 힘썼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기적을 만든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난한 여인이 러시아어 통화를 하는 작은 실수에서 시작되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비범한 능력이 한 소년의 생명을 구하고 거대한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며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주었다. 민주는 이제 건강하게 뛰어놀았고 그의 웃음소리는 지은과 이현우 회장의 삶을 환하게 밝혔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